설명 없이 티켓 받을 때 그거 주니까 난 뭔가 해서 그쵸, 맞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맞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당첨 카드 있잖아요. 네. 도로시 양철 토토 허수아비 사자 네. 카드를 AI한테 교환 못 하셔도 MD부스에 가서 그거 주시면 바꿔주시면 돼서 진짜 좋은 얘기야. 예, 프로그램북 배지 교환권, 진짜? 할인권, 미공개 사진 세트. 그렇다고 저희한테 안 주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악역 아니에요.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 둘, 셋, 넷. 점유율 99 인기 게임 오지의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뮤지컬 오즈에서 양철 역을 맡은 윤은호입니다. 준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강찬입니다. 오지 브레인 네 버튼 역할을 맡고 있는 정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즈에서 맥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송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지의 창작 계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 안부 인사가 오지 작품의 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제 경험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2년 정도 하면서 향수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때쯤 게임 하나에 재미를 붙였었는데 하루 종일 적응 못하고 외롭게 생활하다가 게임에 접속하면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모국어로 인사해주는 것부터가 힐링이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친구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 시간에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게임하고 안부 묻고 그냥 내 캐릭터가 하늘 보이는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고 그러는 게 엄청 힘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게임 친구가 아니라 매일 대화하는 상대가 AI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어서 오즈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는 안부 인사는 당시에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루의 기분을 나누고 가족처럼 매일 함께할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잘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볼 일도 별로 없는 질문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해외 생활할 때 How are you feeling? 이라고 물어봐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와, 양철들의 시그니처 포즈.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정하셨나요? 아이 갈고리 이제 연출님께서 주셨어요. 양철들에게 너네 각자 알아서 이걸 만들어와봐. 시그니처 포즈를. 시그니처 포즈를 진짜요? 만들어와봐. 오. 이렇게 자유롭게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되게 자주 사용해요. 좀 심플한 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음표 그리고 뭔가 떠오를 때는 또 이렇게 해요. 느낌표. 워낙 애드립을 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라서 그때그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연기하셔야 할 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상대 배우의 애드립이나 관객 때문에 헉 하고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번 정도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자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관객들이랑 소통할 때가 많아요. 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있거든요. 7월 달까지만 해도 대답하시는 분들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하는데 네. 아시는데 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이신데 하니까 스토리 모드 열리는 날. 그렇게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서 나 본 날. 그걸 알고 계시는 걸 진짜 깜짝 놀랐었고 또 한 번은 노래하기 딱 직전에 우리가 누군지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앞에 꼬마애가 인지상정. 뮤지컬 오즈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넘버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 소절씩 좀 부탁드린다고. 난 물을 따라도 끝까지 맥스 버튼 노래인데 저희 뒤에서 이제 사실 구경하거든요. 뭐가 둘, 3, 4. 물을 따라 또 끝까지 헤이. 거비로 물이 넘치도록 뭐가 됐든 넘치는 2, 3, 맥스. 뭐가 됐든 넘치는 게 넘쳐. 부족한 것보다 나 앞서가지 못하는 건 참을 수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너와 나의 세계. 사실 저도 해요. 같이 해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세상에 나는 이 세상. 이가 빠졌으니까. 이 세상에 나는 아픔을 알아. 몸이 부서지면 눈물 흘리겠지. 뜨거운 심장이 뛰어 열정이 뭔지 알고 맘을 나누면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거는
인간의 마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마음. 하나, 둘, 셋, 넷. 인간의 마음 너도 가질 수 있어. 오즈의 마법사만. 오즈의 마법사만 찾아내고 나면 넌 나의 친구.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 널 보며 나 말하겠지. 널 보며 말하겠지.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멋지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 양철 넘버 중에서 난 기다려. 그 넘버가 저는 연습 때부터 저 넘버 진짜 좋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난 기다려가 어떻게 했지? 그거 연습 때부터 그렇게 좋았다며. 좋은 거랑 부르려고 양철로 하니까 만든 양철로 만든 나의 팔과 다리 아주 오래된 마법에 걸려서 하나하나 변해가고 양철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마음을 모르게 됐죠. 해킹 코드를 없앤 양철은 더 이상 나무의 정수를 모으지 않고 로시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한테 좀 따지는 거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가 잘한 짓이야. 너의 최선이었냐? 근데 일단 소원은 양철이 삭제되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쵸. 원래 게임의 룰대로라면은 해킹된 AI는 삭제돼야 맞거든요. 뭔가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사라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어서 나의 어쨌든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양철 입장에서 생각이 든 건 준이 이제 결국에 남겨줬잖아요. 남겨줬기 때문에 그 준과의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 준이 아닌 준과 비슷한 그런 다른 유저가 또 양철을 결국에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결국엔 주어진 거니까 삭제되지 않음으로써 그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발 그냥 거짓말이라도 부계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부계정이 그렇죠. 계속 너무, 그 얘기를 너무 슬픈가 봐 헤어져. 근데 왜냐면은 이게 VR 게임이고 생체 인식으로 이제 게임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같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생체로 그 해킹을 했던 아이디가 정지가 됐으면은 다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저 티냐고요? 저 티입니다. 에필로그 때 준은 자신의 오즈 계정이 삭제된 후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걸로 공연 보시는 분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은 다시 삶이 힘들어지면 양철을 보러 가게 될까요? 채팅창에서도 티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흔들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 네,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티다. 아니 방법이 없어. 왜냐면 생체 인식으로 이미 내 아이디는 삭제됐기 때문에. 그만해. 사실 이 게임 안에서 우리가 이 설정을 넣냐 빼느냐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빠졌는데 이 로시가 돌아오지 않은 지 이제 1년이 거의 가까워지는 시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렵게 양철을 사실은 복귀를 시켜놨지만 로시가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휴면 계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양철도 로그아웃 돼야 되거든요. 1년이 되면은. 그래서 그 뒤로 양철을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만하래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게 정답입니다. 네. 한 개도 위로 안 돼. 영무 형님, 자 버튼도 언젠가는 맥스의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와, 자꾸 근데 찬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AI는 로그아웃을 하면 너 안 돼. 그래? 너 삭제될 거야.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린다면 버튼도 너무 많이 맥스의 세계 가보고 싶을 것 같아. 맥스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 너 오면 바로 커피만 뽑아야 돼. 진짜 버튼 같은 알바생 만나기 힘들걸요. 체인 내줄게. 알바생 아니야? 넥스. 나 그래? 아니 차나 그냥 하는 얘기잖아. 그만해요. 양철이 네. 준의 세상에 오게 된다면 네. 질문이 쏟아졌는데 하지마. 그만해. 배우잖아요. 네. 생각해요. 아니 생각하지 마. 받아들여. 네. 양철이 네. 준의 세상에 왔어. 하고 싶은 거. 네. 근데 저도 근데 강철이 근데 그러나 이거 아니야. 사실은 이거 아니 안 돼. 저희가 네. 너와 나의 세계라는 넘버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내 세계에 산다면 그리고 내가 네 세계에 산다면 이럴 텐데 이런 얘기하는데 같이 여행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행 꼭 가세요. 네.
아 다음 질문이 언젠가는 준과 양철이 다시 만나는 걸까요? 아 죄송해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거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거울이 여기 오지 않아서 기본템으로 사실 나오거든요. 준이 그거를 이제 들었을 때 기본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쓸모없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조차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쓸모없던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양철에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라고 주잖아요. 여기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양철이 나한테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나한테는 이게 거울이 있는지도 몰랐던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양철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거울이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랑 참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거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자기 자신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주는 양철이랑 이 모든 여정을 겪으면서 양철이 이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해주고 그러한 감정들을 공유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하고 양철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줬을 때 사실 인간의 마음은 너한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거울이라는 아이템으로 양철에게 인간의 마음을 선물했다. 그래서 거울의 의미는 그러하다. 하나 둘 셋. 나비를 찾아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구두와 모습을 감추는 망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마법살 만나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저 길 따라 먼저 도착해 에메랄드 캐슬 성주가 된다는 소원 빌어봐.